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1일 새벽 1시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수처장의 선거일까지의 직무정지를 요구한다는 이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니까 역시 정치인 출신이고 그리고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의 논리와 법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국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고 2019년에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한 10분에서 13분짜리 딱 떨어지는 연설을 했고 그것을 글로 옮기면 그대로 기사가 되는 이런 명연설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0년 코로나 사태 중에 치러진 선거에서 아주 아쉽게 낙선을 했지만은 이분은 자유진영의 투사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남겨놓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했던 우리의 투쟁에 관한 재판을 받으러 남부지법을 향한다.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는다. 2019년은 문정부 출범 3년이 된 시기여서 아직 문정부는 국민의 강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문정부의 반헌법적 경제정책, 토지의 공개념의 지나친 확대는 물론 언론,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관위, 검찰 장악을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그리고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기관이 될 것이 예견된 공수처를 밀어붙이려 하니 우리는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할 수밖에. 작금의 공수처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대로이다. 무능, 무소불위의 하명 수사기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시죠? 2019년 그리고 2020년 얼마나 광화문에 많이 모여가지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공수처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행동은 이거 국기문란입니다.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공수처는 더구나 헌법에 근거가 없는 사실상 불법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구성이 좌편향되어 있으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명백백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 사실상 불법 수사기관이라는 점은 하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99건의 접수건 중 24건을 입건을 했는데 4건이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 관련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보인 무능과 무법은 혀를 찰 노릇이다. 영장이 수차례 기각될 정도이다. 이제는 기자들의 휴대폰 통신 조회를 거의 사찰 수준으로 하였음이 드러났다. 게슈타포가 됐다는 거죠. KGB가 됐다는 거죠. 북한에 있는 국가 무슨 안전보위부 같은 기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대선을 80여일 앞둔 지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이번 대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관직인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이들은 교체되었어야 한다. 보통 정부 같으면은 선거 관리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안 할 거예요. 그것은 부정선거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차원의 부정선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즉 이들을 교체하는 게. 그런 와중에 공수처마저 윤석열 후보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공수처발, 검찰발, 경찰발 무슨 기획이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수처장의 선거일까지의 직무정지를 요구한다. 윤석열 후보는 바로 이 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 정권이 총체적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수사기관 총동원하고 그리고 행정기관은 아마 교묘하게 정책적으로 동원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코로나를 빙자해서 마구잡이로 쓰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분별력을 마비시킨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타락시킨다. 그리하여 이재명 후보를 뽑도록 한다. 여기에 국민들이 과연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윤석열 후보에게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되죠. 사실은 내년 3월 9일은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심판받는 선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뽑으면은 우리 국민들은 수준이 이재명 수준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분별력이 뭡니까? 첫째는 진위 분별력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두 번째는 피아 분별력입니다. 어느 후보가 김정은 편이고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 편인지를 가려보는 게 피아 분별력이죠. 마지막에는 선악 분별력입니다. 좋으냐 나쁜 사람이냐. 이 분별력이 살아있느냐 망가졌느냐가 내년 3월 9일에 확인이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평균 수준이죠. 민주주의는 그 국민들의 평균 수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내년 3월 9일 우리 국민들은 투표 용지로서 우리의 얼굴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악마가 될지 아니면 천사가 될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